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폭탄 제조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32만 개까지 가면서 그동안 눈에는 삼성전자 막 사다가 어디서부터 청산 들어가는 에너지를 봐라. 그리고 그동안 선물 매수 에너지가 어디서 청산 들어가나 봐라 해드렸죠.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국 증시가 300포인트나 200포인트 빠지면 꽤 하락해다 땡깁니다. 계속 땡기죠. 그런데 이제 미결제 약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청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죠. 요때가 어저께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장중에 284.1까지 고점 찍고 요 미결제가 5,500개까지 늘어나면서 총량이 3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저께부터 줄어들면서 오늘은 4,000개. 이럴 때 제가 이제 대차 잔고 동향을 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대차 잔고 일별 동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일 날 이 500만 주 이후에 이제 파란 색깔로 뭔가 갚아가는지 보십시오. 이제 체결보다 상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가는 45,000에서 유지되지만 보이지 않게 작년 연말 연초에서 뭐 빌려다가 합성했거나 뭐 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갚아나가는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죠. 새로운 논리가 나타나면 일단 조심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장이 갈라 그러면 대부분들 이제 IT 섹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연말하고 상당히 색깔이 다른 형태죠. 여러분들 이 데이터, 이 뉴스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우려했던 반도체 쇼크 현실로. 이게 12월 28일자 뉴스입니다. 또 하나 차이나 애플 쇼크 1월 3일자 뉴스입니다. 검은 15일. 근데 이때가 IT에 다 바닥입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은 국민연금이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셀 삼성전자. 그리고 나스닥 급락. 그런데 요새는 이런 뉴스가 도배합니다. 외국인 이달 만에 반도체 투톱 2조 샀다. 그래서 이제 IT 논리가 새로운 논리가 막 부각이 해요. 근데 이번 시장을 만든 게 애플입니다. 내일 애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애플이 푸른 거 애플이 마무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정 전까지는 일단 IT 섹터에서 현금화 전략을 강조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등락 종목 중에 오늘 상승 종목들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 50% 매도가 납니다. 동부하이텍, LG노텍 다 LG와 연관된 종목.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00% 다 매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SKC, 코롱, PI라든지 후발주로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 해드렸는데 그것도 50% 리스크 관리하고 이제 구정 이후의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아주 의미 있는 종목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관련주하고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북방 관련주들 오히려 이제 2월 달 되면 북미회담 일정이나 나라가 결정될 것 같은데 실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북방주와 건설주가 이런 것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또 일각에서는 2월 5일 트럼프가 국정연설할 때 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도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제시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거 현금 만들거나 차익거래 만들면서 구정 이후의 세상을 리스크 관리하는 에너지가 벌써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제가 이런 모델을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새로운 논리가 탄생해갖고 주도할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화해라. 뭐 옛날에 비트코인도 그랬고 요번에 수소차 논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좌절이나 공포 국면에 있는 이 그림상에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이제 바이오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2, 3월 달에 실적 쇼크 나올 때 오히려 바닥이 나오거나 더 이상 안 빠지는 거를 오히려 매수하려고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980에서 지금 2180 왔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2200 넘어가고 뭐 얘기해요. 지금 2180이나 2200이나 한 30, 50포인트 더 간들 이제 IT 섹터에서 후발주가 나오든지 새로운 뭔가 에너지에서 이게 추가 상승이 되려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풀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현재 2180 수준에서 이 상단 얼마 보십니까? 지금 2400, 500 보십니까? 그건 전 불가능할 것 같고 2250? 근데 반대로 하단 갑자기 뭔가 조금만 노이즈가 나면서 변동성이 나올 때 만약에 여기서 200포인트 오르는 거에 반 정도인 100을 부러뜨리는 변동성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애플이 모멘텀이 되든지 플랜 B 브렉시트가 되든지 또 미중 간의 무역과 연결된 게 3월 2일 그리고 트럼프가 2월 5일 국정연설 하면서 또 비상사태 선언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들 좋게 볼 때 반대로 이 시장에 중요한 상승이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고 반대로 오히려 3월 달이나 4월 달에 요번에 1월 달 저점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논리가 나오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이 장이 유지되려면 저는 지금까지 올라간 상승폭 기간의 75% 능선을 절대 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생명성 데드라인 2137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를 리스크 관리상 현금화 시켜보시고요. 2월 14일 옵션 마디, 3월 14일 옵션 선물 마디. 또 재밌게 이날 발렌타인데이하고 파이트데이입니다. 오히려 묘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의 중심까지도 언제든지 훼손됐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 2080입니다. 요번에 17일 동안에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같은 잣대로 선물도 보시죠. 3월 달에 이제 만기 됩니다. 이 파생에서 그림자 매매는 이 옵션 만기와 이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합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침 276, 277 이걸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깨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몇천억이 매도로 바뀌는 이 마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심 대충 269.85니까 270까지는 항상 열어놓고 변동성을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상승률 12%입니다. 17일 올랐고요. 다우지수 보시죠. 미국이 우리보다 더 셌습니다. 다우지수는 21일 동안에 14.4%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생명선은 24,000원입니다. 24,000포인트를 이제 지지해주면 상승 유지가 되는 거고 24,000을 깨면 그동안 상승한 폭의 조정으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3월 말까지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를 잘 보시고 IT가 더 셌습니다. IT가 16%입니다. 날짜는 18일 정도 올랐고요. 요거는 상징적으로 7,000 잡아주십시오. 6,936인데 7,000을 지지하느냐 붕괴하느냐. 근데 제가 중국에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죠. 중국입니다. 여기 상승률 몇 프로죠? 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7%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의 중심값이 얼마죠? 2,580인데 오늘 이걸 깼습니다. 장중에. 얘네들은 벌써. 상승폭이 작았는데 오히려 떨어질 때는 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상해 증시로 본 겁니다. 이 중심값을 깨갖고 만약에 플랜 B 부결되면서 블랙시트로 노딜로 가든지 아니면 미중 간에 3월 2일 이 디데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애플이나 오늘 캐터필라 급락, 엔비디아 다 중국 관련주입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제가 오전장에 그래프 갖고 온 겁니다. 얘가 먼저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상승 에너지가.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영국도 비슷해요. 같은 기간에 6.9%까지. 그러니까 불안한 나라나 뭔가 결정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14, 16 올라갈 동안 반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FTS도 75% 능선 6,874를 잡아주시면서 이걸 깨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숙지하시면서 전략을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전면전을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전투로 본다면 지금은 전면전에 주도주하면서 이걸 그동안 끌고 왔던 아이트나 대장주들을 끌고 가는 장보다는 일부 현금화 시켜놓은 다음에 구정 이후에 제가 체크하는 상해와 영국, IT, 애플 이와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 페어 트레이딩이 어떻게 전개되나. 지금 이제 스트레이트 롱 전략이 스트레이트 숏으로 바뀔 가능성을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의 분기점이 이번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트레이트 숏으로 했던 종목이 바뀌는지 요거를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알고리즘 매매가 유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저께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카타르 LNG 60척. 요새 같은 장에는 이거를 보고 호재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사야지. 이건 잘못 보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37,000원만 가면 때리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LNG 카타르 이게 다 MOU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MOU 기억 안 나십니까? MOU는 그냥 가능성만 제시해주지 나중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 MOU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알고리즘에는 호재 나올 때 상단 오면 기계적으로 반을 때려보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 오히려 사보는 전략.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구조화시킨다면 37,000원 50% 매도, 31,000원 재매수. 이런 전략을 시가상위 종목들, 자산운용사 대차거래하는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중국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바이오라고 그랬죠. 바이오의 대장주는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쪽 실적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같이 가주면 저는 추가 랠리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바뀌거나 둘 다 빠지면 제가 이게 녹색으로 오늘 흐름을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45,000원. 근데 고가 저가의 딱 중심이거든요.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얘가 더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은 42,500원 잡으시고요. 파란색이 1월 4일 저점에 22만 원을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쌍바닥은 나왔어요. 11월 13일, 1월 18일. 그래서 19만 5천 원짜리가 22만 원을 악재가 나와도 실적 좋고 나와도 돌파해야 이장. 또 삼성전자는 4만 5천 원에서 이제 7천 원 방향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청산 들어가면서 누르면 안 된다. 요 삼성전자 셀트리온의 롱숏 전략 갖고 대세를 판단하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기준선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